네, 3천억 원대 재력가 송모 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식 서울시 의원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해 송 씨의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수사 쟁점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이 네. 아닐 수 없는데요. 뭐 이런 사건 전에도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하이칼라 하이칼라형 그 사이코패스 범죄 화이트 칼라 네, 사이코패스형 범죄인데 이게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보통 소시오패스하고 사이코패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예. 왜 사이코패스냐면 보통 이제 상대방의 어떤 그 어려움 또 고통, 예. 슬픔, 피해 이런 건 전혀 그 자기 마음속에 담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상대방을 이용을 해서 자기 목적한 바를 이루는 그런 범죄인데 지금 이제 예전에도 보면은 그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좀 있었죠. 맥락은 좀 틀리지만은 그 하남 검단산 그 하 모양 여대생 살인 사건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부산의 그 영남 제분 윤길자 씨 그 그 귀족 석방 뭐 됐다 그래가지고 합법 탈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논란이 많이 됐었죠. 네. 이것도 지금 그 사실은 교사를 해서 살인을 일으킨 범죄고 또 하나는 이제 잠깐 소개를 하면 그 명예 때문에 말씀 못 드렸지만 서울 소재 그 사학재단 중고등학교 재벌 학교 사학 재벌인데 그 아들이 이제 거기서 일하는 이모급하고 불화가 있어가지고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 문제로 결정적으로 다퉈요. 그래서 그 이모이 나가서 검찰에다가 그 비리 사학 비리를 제보를 하죠. 예. 그래서 결국 구속이 됐다가 이제 나오는데 다시 이 사람이 앙심을 먹고 그 세 사람을 시켜서 살해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래서 1심, 2심에서 사형 뭐 자기 파기환송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많죠. 치과 모녀 살인 사건.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사실은 먼저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굉장히 치밀한 수사를 해야 되고요. 예. 이게 지금 직접 증거는 없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김영식 그 시의원이 지금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뭔가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걸로 봐서 상당히 화이트 칼라형 사이코 범죄 기질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렇군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검단산 그 여대생 살인 사건인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그 법정에서 그 영남제분 사모님, 이른바 그 황제 수감 생활을 했던 그분이 이렇게 내가 재벌인데 왜 이런 것을 하겠냐라고 하면서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을 했었죠. 예. 그렇지만 그 검찰의 어떤 그 공소유지 결과 유죄를 받았고 특히 그거는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매우 계획적으로 했는 범행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도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부인하고 아시다시피 유죄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재 나온 것까지는 상당히 구체적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화이트 칼라 크라임으로서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예. 특히 이와 같은 경우에 그 물적 증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본인으로서는 입을 싹 닫고 본인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 친구한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식으로 해서 예. 어떤 그 증거 없이 부인했을 경우 무죄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걸 봐서 정말 좀 상당히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후한무치한 어떤 정치인의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범행 수법도 보면은 좀 치밀했고요. 앞서서 치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치밀하게 수사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케이스는 김영식 시의원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냐면 1년 예. 2개월 정도를 사전에 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CCTV가 없는 곳 그리고 피해자가 동선을 굉장히 확인을 했어요. 면밀추적하게. 그러니까 뭐 퇴근은 어디서 하고 그다음에 출근 시간은 어디고 또 주로 잘 가는 사무실은 어느 곳인지 예. 이런 걸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범죄는 그 시뮬레이션을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네. 그리고 실행에 옮겨요. 그게 이제 사실은 가상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가상 예. 실행을 옮기는데 결국 그런 과정을 거쳐서 팽 씨에게 이 범죄를 이제 시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경찰에서 이제 이게 3월 3일 날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바로 3일 후에 도주를 해버렸는데 사실 경찰에서 이거 말이 이런 수사는 정말 너무 힘든 게 예. 사실 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CCTV 1,500대 또 3개월간 전 강력팀이 다 지금 동원이 돼가지고 이 수사를 했는데 단순히 그
얼굴은 전혀 안 보이고 걸음걸이로.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남현동에 그 모 씨 집에 그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수사 기법으로 이것도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거는 강서 서장이 중국 주재관을 오래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송 씨를 빨리 그 체포를 공안하고 협조해서 이제 체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그 강력 개장 같은 경우는 뭐 무려 몸무게가 뭐 5kg, 7kg 정도가 줄었다고 예. 합니다. 그만큼 참 퇴근도 안 하고 열심히 해서 검거를 한 사건입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수사를 하면서 어려움도 겪고 말씀하신 대로 뭐 몸무게가 빠질 정도로 참 어렵게 수사를 했는데 아직은 이 수사 단계니까 이거 네. 뭐 범죄가 확정됐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저희들이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여러 가지 의문점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네네. 먼저 김영식 의원이 왜 이 3천억 원대 재료가 송 씨를 죽였느냐 이 범행 동기가 궁금하거든요. 네, 예. 그 사실 그 엊그제 이제 경찰에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때는 5억 원 여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빚 독촉에 못 이겨서 친구를 시켜서 예. 살해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수사의 방향이 조금 더 깊이 나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김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시에서도 건설분과위원회의 그 위원으로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은 이 두 사람이 사망한 그 송 씨와 그 김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왜 돈을 줬는데 일을 안 해주느냐 이걸 굉장히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거에 비춰봤을 때의 어떤 부동산 용도 변경과 관련되는 청탁을 했는 대가로 줬고 네. 상당히 5억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반환을 압박하고 그 또한 이번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있었던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걸 이유로 해서 당신 선거에 못 나가겠다라고 압박을 해오니까 본인으로서는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을 제거하라는 식으로 친구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본인 그 신고해 있는 재산이 한 7억 원 이상 된다고 하는데 현금 5억 원 계속 달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그렇겠느냐.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사망했는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한항공 다음으로 네. 3천억대의 그 재산이 있어서 세금을 많이 했던 거액의 자산가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우리한테는 5억이 크지만 그 사람한테는 5억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와 같은 것들이 5억 원을 이유로 해서 했다고 하지만 더 큰 또 다른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와 같은 어떤 추가적인 의문을 가능성을 두고 네. 좀 수사를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영식 의혹과 재력과의 관계, 지금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좀 파헤칠 부분이 많아 보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먼저 말씀을 드릴 게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근린 생활 용지를 상업지역 용도로 바꾸면 그 가격이 뭐 보통 5배에서 많게는 80배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그 수사 경험칙상 흐름을 보면은 네. 단순히 5억 2천만 원에 대한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5억 2천만 원은 공식적으로 차용증을 쓰었지만은 그 이면에 어떤 커넥션이 분명히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배우 커넥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뭐 확인 안 되는 얘기지만 추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5억 2천만 가지고 자기 친구를 통해서 살인을 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뭔가 이 이면에는 5억 2천 이외에 상당히 거금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의원이 다른 상부의 어떤 청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송씨, 재력가 송씨는 계속 압박을 했죠. 그래서 1년여 동안 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건 이 시의원 입장에서는, 김영식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자, 정치 생명 끊겠다고 협박은 하지, 또 어떤 다른 곳의 커넥션을 가지고 부탁을, 청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은 5억 2천은 갚아버리면 되지만 이런 살인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준비를 1년여 동안 하고 살인을 했을 때는 분명히 정말 터뜨리지 못하는 어떤 커다란 커넥션이 있다. 이런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만은 결국에는 경찰 수사에서 그 5억 원, 이 5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돈의 경로를 추적해야지 정확한 걸 네네.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향후에는 이 5억 2천뿐만이 아니라
그 현금으로 주고 받은 부분도 수사를 하고 용처에 대해 수사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사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뇌물 사건이나 청탁 사건 어떻게 수사를 하냐면은 수사 기법이 보통 일반적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송 씨의 1년여 동안의 모든 행적, 그 다음에 계좌 또 통신 내역을 뽑아요. 예. 그리고 이 상대방, 그러니까 김모 씨라고 이제 여기서는 얘기 안 하고요. 다른 가정에서 다른 사람의 똑같은 형태의 수사 그 자료를 다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매치를 시켜보면 송 씨의 계좌에서 나온 돈,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이 사람하고 어떤 약속 장소가 있었다라든가 이런 걸 추정을 해놔서 결국 계좌 추적도 하고 현금 거래를 이제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 수사가 아마 될 겁니다. 아마 네. 쉽지는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분이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웨딩홀 사업을 상당히 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업에 해서 나오는 돈을 은행에 맡기질 않고 본인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금이 있는 속에서 부정과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지금 5억은 이 차용증만 사실 실질적으로 돈이 오간 것은 없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령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피해자가 현금으로 줬다 하더라도 지금 김 의원이 본인이 계속 본인의 또 현금으로 보관을 했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차명 계좌나 이런 것에 보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결국 네. 그렇다고 하면은 금감원이나 이런 데 그 금융정보원에서 2천만 원 이상의 어떤 현금 거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는데 결국 수사기관은 그 금융기관과의 어떤 협조 공조 수사를 통해서 돈의 흐름을 통해서 이것을 실질적인 어떤 몸통을 찾아내는 그런 네.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 예. 것이고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 의원과 이제 재력과의 그 관계, 돈의 흐름을 잘 추적해봐야 네, 된다고 이제 두 맞습니다. 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팽 씨의 입장에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0년지기 김 의원의 10년지기 친구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 우정 때문에 아니면 돈 7천만 원 때문에 이런 짓을 했는지 좀 팽씨 같은 경우는 파헤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팽씨 예. 같은 경우는 사실은 7천만 원이라는 돈도 뭐 일시적으로 사업상 가져간 게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이제 뭐 중국에 뭐 보따리 그런 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가져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팽씨 부인이라든가 이런 진술을 들어보면은 팽씨에게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상가를 3개 정도 생긴다. 예.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뭐 카페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지인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치장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 건너가지고 쪽지를 건넸죠. 너는 다 할 말 다 했지 않느냐. 나는 묵비권을 행사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 믿지. 이런 건 뭔가 두 사람 간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어떤 커넥션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너의 가족은 내가 보살펴 줄 테니까 넌 중국에서 만약에 잡히면 죽어. 거기에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살인을 했다. 그렇게 하면 잡혔을 때 너의 가족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부분에 이 팽씨가 굉장히 목말라 했던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팽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범행 동기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40대 중반, 물론 그 돈이 적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김 의원으로부터 살인 교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경찰이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구치소에서 김형식 씨가 팽 씨에게 한 말을 말씀하셨는데, 팽 씨 부인이 얘기를 따르면은, 김형식 씨가 팽 씨에게 나는 죽어도 보험을 많이 들어놔서 처자식을 먹여 살린 방안을 마련해놨다. 너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팽 씨 부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은 김 의원이 이런 행동한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십니까? 결국 그거죠. 지금 김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김형식이가 그 다음에 쪽지를 건네면서 또 그 변호사를 보내가지고 예. 뭔가 캐내려고 하고 입막음을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장기 전략을 가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직접 증거는 현재 없습니다. 앞에서 예를 최진영 변호사님도 예를 들고 저도 들었지만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 사람은 굉장히 범죄적인 측면에서 어떤 치밀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교사를 했다고 지금 팽씨라든가 여러 가지 간접 증거는 있지만 직접 증거는 없다. 고로 너는 여기까지만 하고 차후에 더 이상의 진술을 하지 마라. 그 대신 내가 약속했던 부분은 충분히 보상을 하거나 너의 가족은 내가 보호하겠다. 약속 믿지. 그만해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회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결국 이것을 네. 저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것을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죠. 같이 공범이 잡혔을 때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자백하고 한 사람은 부인하고 둘 다 부인하고 예.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 이 케이스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 지금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적으로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둘 다 부인하면 다른 직접적인 증거는 없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높죠. 결국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진술 거부권뿐만 아니고 상대방한테 진술 거부권을 함으로써 무죄의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와 같은 것은 본인에 대한 비호권을 넘어서서 남한테까지 어떤 그 핵심적인 증인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게 하거나 하는 것은 이른바 자기에 대한 범인 도피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지 사장 네가 있으니까 네 선에서 끝내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 그 세월호 하면서 예. 가만히 있으라라고 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고 결국 너는 죽어도 좋고 나는 살아야 된다는 어떤 전형적인 어떤 화이트 칼라의 어떤 그 파렴치한 어떤 네.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 의원이 이제 계속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제 편지 내용 같은 정황 증거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걸로 압박할 수 있는 수사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없습니까? 그 정황 증거라는 것도 사실은 그 뭐 우리 최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은 법정에 가면은 정황 증거가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은 보면 팽 씨의 직접적인 진술 그리고 그동안에 그 흉기를 구입해서 제공했던 것. 다만 여기서 이제 망치는 지금 혈흔이 묻은 망치는 아직 발견을 못 했거든요. 예. 그러나 다른 어떤 CCTV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흉기를 제공했던 거라든가. 근데 이 흉기도 지금 굉장히 지금 이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 차에 전기 충격기를 뒀는데 없어졌다. 꼭 이제 거짓말을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경찰이 수사상을 들어보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기 충격기를 구해놨는데 그게 차 속에서 없어졌다. 정말 그러니까 자기는 최소한 빠져나갈 궁리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자기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있다. 예. 이러한 것들을 뭐 구치소 내에서 쪽지를 전해준다라든가 또 그 사람에게 변호사를 보내서 어떤 캐내면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라든가 이게 이제 사실은 정황 증거에 보태지는 건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직 이른 대답일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지금 수사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논쟁은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지금 뭐 이런 우려가 됩니다. 묵비권 행사하고 있고 증거는 없고 수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한 가지 변수가 떠오른 것이 그 팽 씨가 국내로 압송됐을 때 네, 맞습니다. 변호사가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 팽 씨의 형이 자신을 선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알고 봤더니 이 팽 씨하고는 뭐 접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죠. 뭐 김영식 의원과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네. 이게 팽 씨 형이 선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 의원이 이런 변호사를 선임해서 뭔가 정보를 빼내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저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기밀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팽 씨를 한국으로 그 압송해오는 것을 굉장히 보안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했는데 3시간 만에 본인이 선임하지도 않은 변호사가 왔다는 것에서 내부적인 어떤 수사 기밀이 누설됐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문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다만 이제 변호사가 본인이 선임하거나 본인이 가족이 선임이 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예. 접견을 왔다 하더라도 본인이 거부를 하면은 되는 것인데 근데 본인 억지로 이제 변호사가 찾아와서 하는 것을 경찰에서는 사실 그걸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것도 뭐 피의자의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합니다만 아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어떤 한마디로 변호사를 통한 어떤 그 증거 자체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또한 정말 그 적법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혐의가 그런 추가될 것입니다. 수 있겠군요. 그런 네네 부분은.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앞에서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변호사를 보내서 그 선임하지도 않은 또 선임계를 원래 내야 그 접견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선임하지도 않은 변호사가 와서 이제 질문을 하고 또 접견을 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일종의 수사 방해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일종의 범인 은닉이나 도피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경찰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통화 내역이라든가. 다만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긴 네. 한데요. 네. 네. 설령 이제
그 본인이 선임하지 않더라도 선임을 목적으로 가서 변호사는 접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거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그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야 예. 된다는 점은 또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사에 앞으로 이제 많은 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경찰이 이제 어렵게 살해 용의자를 이제 검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청부 살인, 살해 교사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찾아야 될 증거가 그렇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뭐 앞에서 모두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지만요. 예. 지금 사실 그 대법원 통화 내역, 그다음에 CCTV 채집된 영상, 그다음에 5억 2천만 원의 차용증, 또 이제 그 두 사람 간의 어떤 그 치밀한 어떤 범죄 도피 예. 경로, 이제 이런 게 모아져 있지만 현재 중요한 건 흉기를 직접적인 흉기 건네받은 흉기를 압수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동기부여, 그러니까 범죄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향후에 중한 어떤 정말 그 송씨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의 중한 어떤 동기부여, 그러니까 중한 배후 커넥션 등이라든가 예. 이런 건 앞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반드시 해야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법리 논쟁이 직접 증거나 간접 증거를 가지고 정말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게 굉장히 아마 치열하게 벌어질 것 예. 같은 예. 그런 예상이 됩니다. 예. 예. 결국 지금 앞으로 이제 얼마의 형이 또 나올지도 네. 상당히 궁금하시죠. 근데 좀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에 있던 어떤 뭐 그 재벌 그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살인교사로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았는데요. 사실 이 같은 지금까지 발표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매우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점, 네. 그리고 네. 또 어떤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아주 비열한 동기였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높은 형이 그 예상이 되고 지난번처럼 어떤 무기징역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말 드라마 같은 이 살인 사건인데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